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이 선거의 판세 그리고 선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모양새예요. 뭐 그런 혹시 김현정님과 그런 기대감은 아니신가요? 바뀔 것이라는 게. 글쎄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에 있어서는 뭐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전을 포인트로 한다는 어쨌건 점에서는. 뭐 그런 안전사고들이 계속 큰 사고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또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은 당장 해도. 그렇게 충격으로 와닿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각성이나 이게 없다면은 또 뭐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니까 그럴 수 우려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아직도 바닷속에는 실종자 16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전 치르는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분 꼭 생각을 해가면서 선거 관전해야겠습니다. 와이뉴스 넘어가죠. 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KBS의 제작 거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KBS 기자협회가 나흘째 제작 거부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PD협회도 오늘 23일 제작 거부를 하기로 했고요. PD협회도요? 그래서 KBS 제작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장기화되나? 뭐 이건가요? 장기화가 우려되나? 이렇게. 지금 KBS의 모든 직종, 그러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자협회 단독으로 제작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모든 뉴스가 파행을 빚고 있고요. PD협회는 오늘 23일 밤 12시부터 24시간 제작 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직종이 참가하고 있는 건 아닌데, 보직 간부들, 팀장 이상급 간부들의 절반 이상이 보직을 사퇴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KBS라는 곳에 뭐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만 대충 퍼센트로 친다면은 어느 정도가 지지하고 함께 하는 거죠? KBS 기자협회 소속 회원이 한 550명인데요. 이 중 연수자, 휴직자를 제외하면 500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그중에 90%가 훨씬 넘는 47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기자뿐 아니라 다른 직종은요? 기자 직종에. 다른 직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직종은 아직 팀장들이 보직을 사퇴하긴 했지만은 아직은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보도본부 소속 보직부장이 22명이고 팀장이 54명인데 이들이 모두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종은 제작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교양국, 예능국, 드라마국 등 프로그램 제작국 팀장들도 대부분 보직을 사퇴했고 기술본부 또 경영직군도 팀장들이 사퇴한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 308명의 팀장 중 256명이 지금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간부들이. 그렇군요. 이 KBS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KBS 사장이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은 쭉 있어 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보도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는 늘 불거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KBS 전체의 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작 거부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번엔 유독인가? 왜입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KBS 구성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KBS 기자협회의 이성준 대변인은 그동안 KBS 뉴스에 대해 외압설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은 보도 책임자의 입을 통해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 보도국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KBS의 국장급 직원도 보도국장의 입을 통해 사장과 청와대의 뉴스 개입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보도본부의 모든 부장과 팀장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 거부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BS 기자협회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울분이 세월호 보도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에서 촉발됐지만은 세월호 참사 보도를 보면서 보도 파트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KBS 보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폭로를 처음 시작한 게 김시곤 전 국장이잖아요. 보도국장. 근데 말하자면 이 김시곤 전 국장이나 보도국 간부들도 보도 공정성을 훼손을 본인들이 얘기한 그 문제요.
말하자면 본인들도 실행자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KBS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 한 관계자는 김시곤 전 국장은 공영방송의 수호자가 아니라 보도국장 재임 1년 반 동안 뉴스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보직을 사퇴한 부장이나 팀장들도 기란영 사장과 함께 앞장서서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란영 사장 체제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란영 사장이 바뀐다고 KBS의 보도 혹은 KBS 전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다들 KBS 내부 관계자들도 기란영 사장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기란영 사장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가겠다. 이게 KBS 기자협회와 새노조의 입장입니다. KBS 기자협회 이성준 대변인은 공정 보도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요. 다만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싸우도 보고 성명도 내고 제작 거부도 하고 파업까지 하면서 지난한 싸움을 했지만은 편집권과 대서특권에 저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예. 지금 기란영 사장 입장은 어떤 거죠? 이게 노조의 어떤 선동에 의한 거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기란영 사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 거듭 밝혔습니다. 그렇죠. 어제 내부 담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청와대로부터 뉴스를 빼라거나 넣으라거나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주장은 김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정치적 선동으로 KBS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법적인 시도가 있다면은 그 어떠한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사퇴 안 하겠다. 네. 그래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제작 거부 사태는 장기화하겠네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건 26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제 기란영 사장 회의만이 상정이 되고요. 28일 수요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이 할 텐데. 회의만이 이사회에 상정이 돼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구조가 7대4 여권 추천이 7, 야권 추천이 4지만은 두 표만 옮기면은 회의만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만이 가결되면은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겠지만은 부결된다면은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KBS 제작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 사장 선임 구조의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도의 문제. 제도 바꾸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데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신뢰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보이고요. 어쨌건 KBS 사태는 지금처럼 간다면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는 있는데 이사회가 결단해서 또 6.4 지방선거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